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94년에 있었던 한반도 북폭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0년대 초반 당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 있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에 이어 영변 핵시설 가동으로 핵 위협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80년대를 지나 이 90년대에는 북한과 대한민국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역전된 시기였고, 북은 점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시기였으며, 앞서 90년대 초반 미국은 걸프전을 완벽한 승리로 장식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시점이었죠. 북한은 90년대 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1992년 핵안전협정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찰 당시 북이 제출한 플루토늄 양과 실제 양이 일치하지 않았고, 영변의 2개의 핵시설 의심지역이 발견되어 미국과 북한은 서로를 비난하며 대치하는 형국이 됩니다. 1994년 3월 남북 실무 접촉 당시에 그 유명한 서울 불바다 발언이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라면이나 휴지, 생수 등 생필품 등이 불티나게 팔리는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큰 동요가 있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바다인 이 불바다 발언, 뻘건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불바다는 이후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천안함 이후 확성기 사건 때와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 때도 등장하죠. 이 1994년 초 이 협박 발언 이후 사실상 대화 채널이 단절되는 가운데 6월로 넘어가자 미국은 정말로 군사행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전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남북의 다툼과 전쟁 상황을 경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기정사실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훗날 회고록에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쟁을 중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한국군을 한 명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악관은 이를 부인합니다. YS에게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죠. 빌 클린턴은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정말로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결심을 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주한미군의 1000여 명 정도의 전쟁 기획 장교가 증파되었고, 한반도 내 미국인을 대피시킨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은 1994년 당시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이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이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 미국의 계획은 전면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영변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폭격이었고, 이를 실행했을 시 북은 반드시 보복을 해올 것이고,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인 서울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았고, 이는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앞서 말했듯 한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공조 없이는 지속적인 병력 증파와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대한민국 내부의 수많은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일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죠.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4자 회담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핵 문제와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국전쟁 전범론을 부각시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그는 어찌되었든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든 막으려 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여러가지 구체적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은 정말로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북의 군사적 폭격을 계획했었고,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이를 접게 됩니다. 8년 후인 2002년 미국은 작전계획 5026이라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계획을 내놓게 되는데, 2002년은 1994년과는 미국의 항공 작전 능력이 비교도 안 되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 합동 직격탄, 그리고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까지 온갖 신무기가 포함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폭격하고 적의 지휘부와 전략부대를 제거하는 이 계획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이제는 사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전처럼 북의 남침이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놔야 하겠죠. 1997년 망명한 황장엽은 이미 북한 내부 권력층에서는 핵무기 보유는 상식화되어 있다고 말했고, 그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상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당시 클린턴의 북폭 계획을 말렸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여러가지 여건과 대한민국 정부의 비협조 등으로 취소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후에 그때 말리지 않고 북폭을 했다면 지금쯤 한반도는 비핵화되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위키리스크를 통해 나오기도 했죠. 어찌 보면 말렸던 걸 후회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한반도 내에 대규모의 참사가 발생하더라도 북폭을 허용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반대 진영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994년은 한반도의 큰 위기 상황이었고 실제로 역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계획이 실행되거나 전쟁이 터지진 않았고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미 양자 대화로 일시적으로 북핵 위기를 해결하긴 했지만 긴 시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다시 핵으로 동아시아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죠. 저 역시도 만약 그때 북한을 정말로 타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뻘건분들의 특성상 전면전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북한의 핵개발은 사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돈을 퍼줘서 그게 핵개발로 이어졌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핵개발 자체는 80년대와 90년대 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 80에서 90년대를 지나 이제는 보병이나 탱크, 전투기 등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대가 감히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북한의 지도부는 알고 있을 것이고, 때문에 핵을 보유하는 것만이 그들의 체제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빨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체제를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1994년의 북폭은 비록 취소되었고 실행되지 못했지만 여러가지 안보의 급변 상황과 돌발 상황에서 저들의 주요 시설과 지휘부를 빠르게 타격하고 제압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도 분명히 필요하고 준비를 해놔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언제까지 불바다니 핵이니 이런 협박을 들어야 하는 건지, 물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